네, 이제 주간 전략 마켓온입니다. 주간 전략을 또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의 곽지문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먼저 코스피하고 이제 그 코스닥 오늘 주제를 정해 오셨으니까요. 주제에 맞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150만 원. 코스피 지수는 1960포인트, 2000포인트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연말에 2000포인트 한번 훌쩍 넘어가지고 어떤 삼성전자의 기운을 북받아서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시점이 좀 되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마저도 좀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성적표인데, 적어도 2012년보다는 13년이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도가 의외로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어서, 일단 경제에 관련돼서는 좀 낙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지수의 좀 장기 차트를 좀 봐야 되겠는데,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2011년도 일본 지진 났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이제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좀 조정이거든요. 위로도 내려오고 아래로도 보시면 이렇게 좀 하면서 거의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평선 보면은 201선부터 5일선까지 거의 그 수렴이 완료된 상태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되게 이제 대세가 터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개월 정도 지금 조정이거든요. 20개월 정도 조정이면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긴 조정이고 반드시 하나의 큰 변곡이 나와서 추세가 좀 바뀌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 12월 달, 이번 12월 달을 지나면서, 위로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힘은 강하지 않지만 좀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를 좀 돌파하는 파동이 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돌파하는 파동이 나온다면은 아마 내년도 2013년도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선거도 있고, 이번 주에는 또 선물옵션 만기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또 각 나라의 또 정치 일정도 좀 복잡하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도 좀 있고, 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유로존의 자금 지원 문제도 있고, 참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얽혀 있는 구간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겠다. 지금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상승을 약간 어려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를 전후해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대선을 전후해서라든가 좀 이렇게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내년을 생각하고 또 올해 말에 내년을 위한 이제 선침해가 또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릴 때 여러분이 좀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잘 시장을 좀 지키고 있죠.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항상 시장보다 먼저 올라가면서 정배열 상태에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이. 애플 주가 올라가는 모습은 그런 모양도 나올 수 있고요. 현재 150만 원 근처에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140만 원 구간에 요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네, 삼성전자는 좀 올라간다. 150만 원 위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외의 경제 펀더멘탈이 호조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뭔가가 좀 해결이 되면은 좋아질 경우, 그럼 또 안도랠리 한번 할 수 있다. 그래서 2천 훌쩍 넘어갈 수 있다. 물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막 죽어 있어서 증권사는 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일까요? 거기에 맞물려서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개별 종목장은 보통 큰 손들이 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음지의 자금들이 정치의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혹시 세금이라도 폭탄 맞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안 움직이는 것이 거래량 위축으로도 연결돼서 코스닥도 좀 둔화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음지의 자금이다 하는 것이 좀 아주 좋은 표현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오랜 역사를 주식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대선 전에 종목 장세를 만들거나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기 전에 그 자금들이 좀 미리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안 가요. 예. 네. 뭐 우리가 이제 사이드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 이번 코스닥 장세도 그런 거와 좀 관련은 돼 있다라고 좀 심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말 되게 되면은 또 큰손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패를 갖다가 네. 공표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좀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걸 그렇죠. 꺼려하시는. 예, 그런 왜 것 그럴까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될까,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 차트 보시면은 사실은 좀 하락이 아주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게 그 유지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상당히 좀 질서정연하게 유지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21선에서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일 받고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20일이거든요. 이 네 번째 20일까지 왔는데,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만은, 요 지점에서 네 번째 21선까지 왔는데, 직전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에서의 반등 가능성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46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간다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크게 그 두려워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 또 한 가지 코스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결국 코스닥은 기관들의 수급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기관들이 지금 11월 26일부터 매도로 돌아서 있고 쭉 매도를 했고 지난주 목요일 날 600억대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좀 강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매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일단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닥이 금방 살아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71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일단락돼 가는 것 아니냐, 480포인트에서 이런 심정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기관이 순매수로 코스닥을 순매수 돌아서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480이라든가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은 코스닥에 조금 그 내용이 있는 종목, 네. 뭐 대선주 이런 거 말고 좀 실체가 있는 종목, 실적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또 선별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불만도 그거죠. 동시다발로 다 싸잡아서 같이 떨어지니까 선택과 집중,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좀 구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른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또 곽지문 센터장과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곽지문 오늘 센터장은 코스피 점진적인 상승과 코스닥의 조정 이렇게 오늘 주제를 보내오셨고요. 가지고 오셨고 명성욱 전문가는 코스피 단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 연말 장세가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연말에는 다시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권정호 전문가는 IT와 자동차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주간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는 코스피 1960포인트 선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보내오셨네요. 자, 중에서 명성욱 전문가를 와우넷 명성욱 전문가 연결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또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명성욱입니다. 네. 코스피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고 하지만 연말에는 다시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어떤 전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시장이 상당히 좀 그 반전이 좀 잘 일어난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11월 16일 금요일 날 185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온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연말 장세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최근에 보면은 수급 구조가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매수 강도도 그렇게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1000억대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물론 이제 내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중국의 공작 회의가 있죠. 중국 공작 회의는 뭐 1년에 한 번 시행이 되는데
뭐 최대 규모의 이런 경제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여러 차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는데 소비 확대죠.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런 그 중국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전기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이 전기전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애플과의 소송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애플의 주가를 보면은 $700 수준에서 지금 $500 수준 또 주말에도 한 2% 이상의 애플의 조정의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반면 그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전반의 주식들이 연말 장세에서도 좀 더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의 내수 확장, 소비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자동차도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 장세가 연말에 긍정적으로 전개된다라면 시장이 좋으면은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 최근에 뭐 조선주들 저점 대비 우상향의 모습으로 이렇게 추세가 지금 바뀌는 모습이고 또 화학주들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IT에서는 삼성전기 또는 테크인, 하이닉스, 자동차는 뭐 전반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에서는 조선주들이 앞으로 좀 더 탄력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이런 소비학자이라든지 내수 부양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발 그 두산인프라코의 주가가 최근에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시대가 모바일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NC소프트의 주가 같은 주식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 위주의 투자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와운의 명성욱 전문가의 주간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곽지원 센터장님.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용어 중에 낙폭과대 우량주 조정시 저점 분할 매수.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그러니까.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계셔서 물려있단 말이죠. 네. 속된 말로.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버티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신데, 버티면은 예전에 작년도 3월달, 4월달 이 고점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그 흐름들은 좀 지나치게 과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학업종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오버슈팅 할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티면은 그 작년 3월 달에 초고점까지 간다 하는 것은 무리다. 근데 적정한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토를 먼저 전제를 달아주고요. 근데 이제 이쪽 업종들이 사실은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화학업종이나 철강업종이나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고 또 조선업종도 내년에 썩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올 하반기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수주가 많이 증가할 거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들도 지금 그 아랍 쪽에 여러 가지 플랜트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억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살아날 것 같다. 시리아라든가 리비아 같은데 이런 나라들.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년도 전망을 아직 좋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의견들인데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면 적어도 바닥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화학업종은 이미 조금씩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가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대 낙폭 과대주,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이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항상 그 무엇보다 좀 선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들의 주가 반등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자. 기술적으로 완전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바로 그냥 V자로 쭉 급반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일 텐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업황 자체가 바닥 근처이거나 바닥을 이미 찍었거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완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중간 정도에서 좀 팔고 나오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다. 또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뚜렷한 바닥 탈출의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 제가 이번 주 좀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릴 때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눌릴 때. 눌려주면은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고 또 저항선 라인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섹터라고 하는 산업 분야와 그다음에 기업 종목별로는 다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뭐 무조건 버틴다고 다 올라오진 않겠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어디에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잘 가고 있는 IT 전기전자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철강화학 쪽으로 좀 올라오는 이런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현재는 바닥 국면 탈출이 주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철강, 조선, 건설주들의 바닥 탈출 국면이 현재 국면인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뭐 대부분 종목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 철강, 조선도 많이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 아닙니까? 연말인데 주가는 뭐 올해 그 바닥에 있거든요. 역사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사가지고 주가를 좀 뭐 올리거나 혹은 물타기를 좀 하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이런 쪽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펀더멘탈 쪽을 선도하는 쪽은 IT하고 자동차 쪽이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 IT 자동차는 12월 하순경 돼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때쯤 시점에서 좀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면은 뭐 기아차를 들어가시든가 삼성전자를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뭐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혹은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들어가시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다. 당장 이번 주는 IT 자동차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조금 더 좀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다음 주를 바라다 볼 때 역시 그 낙폭 과대 종목에서 일단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코스닥도 괜찮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주, 네. 결제주 이런 쪽이 사실은 펀더멘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바닥 찍고 기관 매수 들어올 때 그때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간 전략 마켓온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의 곽지문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